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저희 전북방송이 연말을 맞아 올해 각 지역의 이슈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별 5대 뉴스를 이틀 연속 전해드릴 텐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2021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네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아쉬움이 드는데요. 지역사회 이슈도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읍적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불에 타 복원됐던 내장산 대웅전이 올해 초 또다시 화재로 소실돼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전북방송이 선정한 2021년 정읍시 5대 뉴스를 정명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내장사 대웅전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건 지난 3월. 이 절에 머물던 50대 승려가 술을 마신 채 불을 질렀습니다. 지난 2012년에 불에 탄 걸 25억 원을 들여 복원했지만 다시 소실된 겁니다. 불을 낸 승려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으로 방화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눈물 나지. 왜 자꾸 이런 순환이 이렇게 여러 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전서. 두 팔을 벌린 한 의원이 동료 의원을 껴안으려 합니다. 장걸음으로 몸을 피하는 여성 의원. 결국 이 남성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3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6달 전 해당 의원의 제명안이 뒤늦게 시의회에 상정됐지만 부결 처리하면서 지역사회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공지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검찰이 유진섭 정읍시장실을 비롯해 총무과와 환경과 등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4일. 유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2명을 압수수색한 지 보름 만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과 인사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유 시장의 소환을 조율 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 이 밖에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부패 사건 발생으로 인한 감점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4만 5천 명과 공직자 6만 1,000명 등 총 20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내 내장 저수지입니다. 환경부는 이달 초 내장 저수지 상류지역과 관광호텔 건립 예정부지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내장 저수지 국립공원 구역도 12월 3일부로 해제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수건사업이 해결되도록 함께해 주신 우리 고창 군민, 정읍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따라서 정읍시는 내장산 일대 관광 기반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내장산 중심의 트라이앵글 관광 벨트와 연계해서 사계절 관광을 활성화하고 정읍의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남원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남원시는 이용호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과 코로나19 집단 돌파 감염 등이 이슈였는데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이후 수해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가 뒤늦게 진행됐지만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올 한 해 남원 지역 주요 이슈를 김남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원임시 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2월 7일 국회를 찾아 지역 발전을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했으며 복당을 거부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저의 진정성을 받아주지 않았고요. 3년 10개월 정도 무소속으로 있었는데 이제 정당을 선택해서 의정 활동을 해야지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시 순창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지역민들은 이용호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에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이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마케팅을 벌였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0월 말 남원 지역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40여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집단 돌파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어도 집단 감염 현상이 발생하면서 고위험군 주민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 된 분들이 한 500명 돼요. 그분들은 이미 시설에서 나와서 종사자들이 그 위탁 병원에다가 접종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남원 지역 주민들의 피해 조사가 뒤늦게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피해 내용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배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많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저희 마을 보면 지금 공동 소유, 장목반 소유 창고나 사무실, 그다음에 청년의 공동 소유, 세 마을이 같이 쓰는 이거 공동 체력 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조사를 할 때 다 지금 제외가 돼서 피해 조사 결과 현금과 기금속을 비롯해 토양 오염으로 피해를 본 농작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재도구나 이런 현물과 관련된 피해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손해배상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유가증권이라든가 골동품이라든가 서화라든가 그다음에 현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속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배상 평가에서 제외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대면 설명회가 어려워지면서 남원시가 온라인 시정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랜선 설명회에 주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에 정세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된 이완주 남원시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초 지인들에게 정 후보 지지를 위해 선거인단에 등록해달라고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SNS에 선거인단 확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남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이번에는 김제시로 가보겠습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군이 긴 시간 동안 갈등을 빚었는데 김제시로 최종 결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렸었는데요. 또 사생활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됐던 시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되찾아 최근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전북방송이 선정한 김제 지역 5대 뉴스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부안 변산에서 가력도를 지나 군산 신시도를 잇는 새만금 1, 2호 방조제입니다.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이라는 게 6년 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단 1m도 얻지 못한 군산시와 2호 방조제 일부라도 얻기 위한 부안군이 반발해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취소 소송 기각 판결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구 전체 관할권이 결정된 것을 김제 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김제 지역 최대 축산단지인 용지 정착농원입니다. 그동안 악취 관련 민원은 물론 새만금호로 흘러드는 오염원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 축사를 사들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김제시가 힘을 모은 결과 내년도 국가 예산 1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부 안에 담기지 않은 마지막 주요 현안들 그런 대응을 국회 단계에서 이렇게 해와 마음과 힘을 모아서 이런 성과를 내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 정부의 혁신성장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김제에 들어섰습니다. 농업 전반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관련 생산과 교육, 연구 기능을 한데 갖췄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뛰어들어 농생명 산업을 일으키고 농촌도 살리는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청년들이 스마트 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농업 기술과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지속 가능한 농업 혁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김제 스파랜드가 새 단장에 들어갔습니다. 63번의 공매 끝에 낙찰되면서 김제시는 이 일대를 온천과 호텔, 승마체험 등으로 이뤄진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김제 온천이 온천단지 투자협약 체결과 향후 26년까지 3단계에 걸쳐 1천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해 전북을 대표하는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제 시의원들입니다. 너 방송 아니냐? 방송 지금 보여줄래? 제가 꽃뱀입니까? 야, 꽃뱀 아니었어? 시의회는 의원 윤리강령의 품위 유지 사항을 위반했다며 의원직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의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섰고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 모두 승소해 의원직을 되찾아 논란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7일 도내에서 8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5명, 익산 29명, 김제 6명, 군산 정읍 각 4명 등입니다. 오미크론의 감염 의심자는 125명으로 잠정 집계됐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누적 82명입니다. 최근 발생한 집단 감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익산 모 유치원이 누적 125명, 전주 목욕탕 95명, 익산 초등학교 54명, 전주 어린이집 45명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전 김제시 의장이 내년 김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의장은 27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 관할권, 폐기물 매립장 건설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 출마 예정자와 논의하는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정 전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멈춰버린 김제 발전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제 시민의 행복과 김제 발전이라는 그 목표 하나를 이루기에 가장 어려운 길을 다시 나서려고 합니다. 4분기 전북 지역 경기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업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2021년 4분기 중 전북 경기는 3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으며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